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에는 머더로스 로란 말이 있습니다. 살인 타선 혹은 살인자 타선으로 번역되는 머더로스 로는 1920년대 후반 뉴욕 양키스 타선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히는 1번 얼콤스, 2번 마크 퀘닉, 3번 베이브루스, 4번 루게릭, 5번 밥 뮤젤, 6번 토니 라제리까지를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1927년 양키스 타선은 야구 역사상 최고의 타선으로 꼽히는데요. 그해 양키스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126이었는데 지난해 휴스턴이 12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양키스가 쓰레기통 없이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멤버 구성이 최고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1927년 베이브루스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212, 루게릭이 209였으니까 211을 기록한 2003년 베리 본즈가 한 팀에 2명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60년도 더 지난 1990년대 메이저리그에는 머더러스 스로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사이영 트리오 혹은 사이영 3인방으로 불렸던 애틀란타의 1, 2, 3 펀치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머더러스 스로, 즉 살인 로테이션은 그렉 매덕스가 입단한 1993년부터 톰 글래빈이 뉴욕 매치로 이적하기 전인 2002년까지 정확히 10년 동안 가동됩니다. 1970년대 아메리칸 리그 최강팀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는 짐 파머, 마이크 맥널리, 마이크 쿠에아르 선발 트리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볼티모어에서 도합 592승을 따냈는데요. 특히 1969년부터 1973년까지 5년간은 셋이서 연평균 59승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1971년에는 팻 dob슨까지 가세해 1921년 이후 유일한 20승 4명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명예전당에 간 선수가 파머 1명뿐인 반면 애틀란타 트리오는 도합 648승과 함께 3명이 모두 명예전당에 오르게 되죠. 같은 기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는 역시 매덕스였습니다. 셋이서 같이 뛴 10년 동안의 단일 시즌 성적을 보면 매덕스가 상위 7위 기록 중에서 6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산 승리 기여도로 보더라도 매덕스가 64.9, 글래빈이 43.1, 스몰츠가 29.3이니까 세 선수가 꽤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스몰츠는 토미존 수술로 2000년 시즌을 놓치고 2001년, 2002년을 불펜으로 뛰면서 손해를 본 것도 있지만 커리어 시즌이었던 1996년을 제외하면 매덕스 글래빈만큼의 꾸준함은 아니었습니다. 셋은 모두 첫 해 투표를 통해 명예전당에 오르는데요. 득표율은 매덕스가 97.2%, 글래빈이 91.9%, 스몰츠가 82.9%였습니다. 하지만 스몰츠는 두 선수를 압도하는 성적이 있죠? 맞습니다. 스몰츠는 커트 슐링과 함께 디비전 시리즈 시대 최고의 포스트 시즌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스트 시즌은 WAR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승리 확률 기여인 WPA로 보면 매덕스가 1.31, 글래빈이 2.40, 스몰츠가 3.57이었습니다. 스몰츠는 역대 포스트 시즌 WPA 통산 기록에서 역대 3위에 올라 있는데요. 4위는 19승으로 15승의 스몰츠를 제치고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승 투수에 올라 있는 앤디 패킷, 2위는 WPA로 봤을 때 2001년 활약이 2014년 번가너를 제치고 단일 시즌 1위에 올라있는 커트 슐링입니다. 그리고 1위는 어나더 레벨에 위치한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물론 WPA는 구원 투수에게 유리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디비전 시리즈가 생긴 이후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리베라가 포스트 시즌에서 무려 141이닝을 던지고 기록한 통산 평균 자책점 0.70은 정말 충격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세 선수는 피칭에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덕스는 역대 최다인 18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출중한 수비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본인이 수비를 잘하려고 큰 글러브를 쓰고 공을 던진 후 수비로 전환하는 동작도 빠르긴 했지만 정말 전설처럼 알려지고 있는 타구 방향 예측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괴팍한 장난도 매덕스의 장기였습니다. 반면 마운드 위에서 정말 차가움이 느껴졌던 글래빈은 4개의 실버 슬러거가 마이크 햄튼의 5개에 이어 투수 역대 2위 기록일 정도로 방망이 실력이 뛰어났는데요. 아이스하키 센터포드 출신이어서 그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는 건 매덕스와 스몰츠가 통산 5홈런인 반면 글래빈은 통산 1홈런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글래빈은 정확성이 뛰어났고 또한 통산 101개의 볼넷과 329개의 삼진을 기록했을 정도로 볼쌈비가 좋은 타자였습니다. 한편 냉철한 글래빈은 인생의 목표를 이룰 때마다 유산 상속률을 높이는 계약을 딸과 맺었다라는 소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몰츠는 어땠냐? 스몰츠는 실버 슬러거도 하나 있고 수비나 주루 모두 고르게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영 트리오, 아니 머더러스 스로의 최고 시즌은 1996년이었는데요. 스몰츠가 24승과 253이닝을 기록하고 사이영상을 차지한 그해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는 모두 253이닝 이상을 던지고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역대 마지막 선발 트리오가 됩니다. 셋의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합계는 20.5였습니다. 하지만 승리기여도로 봤을 때 이들을 능가했던 트리오는 2011년 필라델피아의 로이 할러데이, 클리프 리, 콜 해머스였는데요. 이들의 도합 승리기여도는 1996년 애틀란타 트리오의 20.5를 넘는 23.7이었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가 아쉬웠던 건 오스알트가 생각만큼 잘 던져주지 못하면서 진정한 판타스틱 4가 되지 못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가을 좀비들에게 물려버렸다는 건데요. 특히 세인트루이스 에이스 크리스 카펜터는 할러데이와의 최종 5차전 대결에서 3피안타 무볼넷 완봉승으로 8이닝을 7K 1실점으로 버틴 할러데이와 필라델피아에게 1대0 패배를 안깁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좀비 지수는 2회가 최고였는데요. 텍사스를 만난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는 스트라이크 하나면 시리즈를 패하는 위기에서 2번이나 살아남게 됩니다. 특히 6차전은 9회 말에 동점 2타점 3루타를 때려내고 11회 말 끝내기 홈런을 날린 데이비 프리스의 원맨쇼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애틀란타는 프리스 같은 가을의 영웅이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들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 동안 7개의 사이 영상을 쓸어담게 됩니다. 1997년 페드로 마르티네스만 아니었다면 셋이서 8년 연속 수상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1992년 매덕스의 사이 영상은 시카고 컵스에서 따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내셔널리그에 괴물이 건너옵니다. 2003년까지 사이 영상 4연패를 해낸 랜디 존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 동안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은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페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랜디 존슨 5명이 나눠 가졌던 셈이죠. 애틀란타 트리오에게 가장 위기였던 시즌은 1999년이었는데요. 매덕스는 1997년 2.20, 1998년 2.22였던 평균 자책점이 3.57로, 글래빈은 평균 자책점이 1998년 2.47에서 1999년 4.12로 오르게 됩니다. 1999년은 메이저리그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측정하는 퀘스텍 시스템을 도입한 해였기 때문에 그전까지 매덕스와 글래빈의 좋은 활약은 심판 덕분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매덕스는 그의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갑자기 3할 2푼 4리로 오르는 기이한 시즌이었고 글래빈 역시도 3할 9리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쨌든 퀘스텍 시스템은 심판들로 하여금 낮은 스트라이크에 인색하게 만듦으로써 특히 철저히 낮게 던졌던 두 투수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로스 맥크라켄은 1999년 매덕스의 기록을 가지고 BA, BI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한 시즌은 2002년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애틀란타는 글래빈과 매덕스의 계약이 동시에 종료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순혈 선수이자 몸값이 덜 비싼 글래빈이 남지 않겠냐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빈이 디비전 시리즈 1, 4차전에서 도합 7과 3분의 2이닝 17피안타, 13실점의 대난조를 보임으로써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애틀란타는 글래빈에게 1년 900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고 글래빈은 뉴욕 매츠와 4년 3,85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는 매덕스가 당연히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지금의 퀄리파잉 오퍼에 해당되는 연봉 조정 신청을 매덕스에게 하는데요. 하지만 매덕스가 1년 1,475만 달러 계약을 덜컥 받아들임으로써 팀의 연봉 계획이 꼬이게 되고 결국 케빈 미로드를 헐값에 필라델피아로 보내게 됩니다. 애틀란타에게 가장 아쉬운 건 2000년 스몰츠가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인 1999년까지 첫 7년 동안 1995년, 1996년, 1997년 세 차례 월드시리즈에 올랐지만 1995년 한 번밖에 우승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가을 야구에서 애틀란타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불펜에 발목을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미군 방송 AFKN에서 봤던 애틀란타의 토마호크 찹과 스몰츠의 이글거리는 눈빛, 그리고 매덕스와 글래빈이었는데요. 이렇게 야구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TV 중계가 소중했던 그때 기억이 나서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